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나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 괜히 작아질 때 우리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 걸까? 오늘 영상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일과 사람들로부터 조금 멀어져도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 그리고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한 문장을 통해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나답게 살아가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70대 중반의 정순자 어르신은 매년 명절마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해 며칠 전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퍼지면 아이들이 좋아할까? 과일은 손주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야지. 하지만 명절 당일 아들 가족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래 못 있어요. 애들도 피곤하고 차도 막힐 것 같아서요. 순자 어르신은 담담히 웃으며 배웅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입술은 바짝 마르더랍니다. 한참을 식탁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녀는 그날 이후 명절 준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식탁 대신 새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가득한 그 길. 처음엔 허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제일 평온해요. 혼자 있는 시간은 단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60대 후반의 이호진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의 모임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자식 자랑, 부동산 이야기, 남의 근황 탐색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같이 있어도 외롭더라고요. 그는 조용히 모임을 줄이고 한때 자신이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햇살 드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붓을 드는 아침. 이 시간이야말로 나다운 시간이구나. 그의 일상에는 특별한 사건도 요란한 감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아침의 반복이 그를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쌓여갈수록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가장 나다운 시간이었다. 또 다른 이야기. 고요한 집 안에서 라디오 소리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80대 여성 최명희 씨. 이웃도 친구도 가족의 전화도 드물어졌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에게 나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야 비로소 나한테 시간을 돌려주는 중이에요.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닌 자유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기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혼자서도 괜찮다는 진심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 하나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나를 위해 하루를 써보셨나요? 그 누군가에게 쏟는 시간만큼 이제는 자신에게도 시간을 주세요.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존중입니다. 60대 초반의 박용자 씨는 하루하루를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손주 등하굣길에 맞춰 움직이고 반찬이며 집안일까지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살이 나 하루를 누워있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오늘은 애 데리러 가줘야 하는 거 알죠? 그 말에 박용자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꺼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고 눈가가 저절로 젖었습니다. 나는 왜 아플 권리조차 없지?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처음엔 미안함과 눈치가 따라다녔지만 조금씩 마트 장보기 대신 동네 미술관 나들이를, 손주 간식 만들기 대신 시립도서관 독서 모임을 선택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기니까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외로움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관계에서 옵니다. 70대의 한 남성은 정년퇴직 후 매달 친구들과의 골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 이후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내가 잘 될 때만 옆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베란다에서 기르는 작은 화분들, 그리고 가끔 적는 짧은 글에서 위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평가보다 내 하루를 충실히 살았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진정한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기대와 부탁 속에서 나를 잃어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조금씩 거리를 둬 보세요.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되찾는 길이니까요. 70대 어머니 김정희 씨는 손주를 돌보며 친구의 부탁까지 들어주느라 매일이 쉴 틈 없었습니다. 친구가 부탁한 일 때문에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귀가하자 딸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걸 또 다 해줘요? 친구가 엄마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진 김정희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를 진짜 생각해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시간을 나눠주던 친구 모임을 정리하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자신만의 여유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어요. 근데 점점 편해졌어요. 아, 이게 내 시간이었구나. 60대 후반의 남성 장영수 씨는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의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일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모임 회비는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아무도 그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영수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그는 모임을 줄이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손끝에서 그는 평온을 느꼈습니다. 사람 말보다 나무와 마주하는 시간이 더 진솔하더라고요. 우리 삶의 많은 관계는 조건과 기대 위에 서 있습니다.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보다 필요에 따라 나를 찾는 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는 나를 채워주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그리고 때론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남보다 먼저 나를 챙기는 것이 결국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니까요. 60대 후반의 윤정자 씨는 자식과 손주를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누구보다 먼저 전화를 걸고 기차표를 예매하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자식들은 약속을 어기기 일쑤였고 그녀는 혼자 식탁을 치우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런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다. 기대는 애정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대가 고통으로 되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윤정자 씨는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며느리에게 혹시 이번엔 내려올 수 있니?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안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나를 챙겨. 70대 초반의 김태훈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지만 친구들은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자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요즘 바빠서 나중에 한번 보자. 그 통화를 끊고 김태훈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마음속 불필요한 기대를 하나씩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한 아침 산책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80대의 나윤희 할머니는 자식에게 정성을 다했지만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생일날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날,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혼자 꽃꽂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활짝 핀 국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기억해 줄 수 있잖아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지키는 따뜻한 경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누구의 반응이나 칭찬을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나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과 상처로 이어지지 않았나요? 어쩌면 그 기대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줄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평온이 시작됩니다. 70대 중반의 이병호 씨. 그는 평생 가족과 친구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모임이 있었고 주변에는 늘 사람이 끊이질 않았죠. 겉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은퇴 이후 문득 찾아온 생일날, 아무에게도 연락이 없던 날, 그는 텅 빈 방에서 케이크 하나 없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외로운 건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와 가까워지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자신과 친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잤니, 병호야? 오늘은 어떤 하루를 만들고 싶니?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그 말은 점점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한편 60대 초반의 김영숙 씨는 오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홀로서기를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죠. 그 나이에 혼자 살 수 있겠어?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말합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나와 함께 사는 기분이에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꽃을 꽂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자신을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마주할 때 그녀는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그녀가 이런 글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진정한 관계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 이전에 가장 먼저 맺어야 할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공허하신가요? 반복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와 잘 지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순간 세상 어떤 관계도 더는 상처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선뜻 거절하지 못했던 70대의 정순자 어머니. 그녀는 친구의 부탁으로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러 가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며칠 동안 파스를 붙이며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죠. 그런데 그날 밤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왜 늘 남에게만 잘해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좀 해줘요. 순자 어머니는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착한 딸 결혼하고는 예의 바른 며느리, 나이 들어선 친절한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했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늘 웃으며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 속으로는 지쳐가면서도 괜찮아라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한 번도 친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지만 중요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엔 제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어요. 이 단순한 한 문장이 그녀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점차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관계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인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감정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물과 같아서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모양을 가진 그릇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담아야 넘치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퇴직 후 동네 사람들의 온갖 부탁을 들어주며 지냈습니다. 처음엔 감사 인사에 뿌듯함을 느꼈지만 점점 그는 언제든 부르면 나와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 나는 나를 돌보는 일을 늘 미뤘을까? 그는 그날 이후 하루 일정표 맨 위에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먼저 돌본다. 이 문장 하나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거절하는 용기, 선 긋는 지혜,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결단. 그것이 관계를 잃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기대를 감당하느라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친절, 나에게는 어떤 대가로 돌아오는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에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이름표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계의 경계를 지켜주세요. 60대 중반의 김정희 씨는 매번 손주들이 올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까지. 손주들이 좋아했던 메뉴를 기억해 하나하나 만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손주의 한마디가 정희 씨의 마음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날 밤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주방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그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부터 매주 꽃꽂이 교실에 등록했고 한 송이 꽃을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엔 손주의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좌우됐는데 요즘은 꽃 한 송이가 내 하루를 환하게 밝혀줘요.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기쁨은 누군가의 반응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에서 온다는 걸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창우 씨는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젊은 시절을 추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요즘 심장이 좀 안 좋아서 병원도 자주 가고 있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야, 너 늙긴 늙었나 보다. 하는 농담과 웃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창우 씨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내 아픔을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구나. 그는 그날 이후 모임을 줄이고 아침마다 호숫가를 혼자 걸으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기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내가 가장 먼저 챙긴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남의 눈치보다 내 기분을 먼저 살핀 날, 마지막이 언제셨나요? 우리가 기대는 감정의 무게만큼 상처도 커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대 대신 결정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 기쁨은 내가 정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덜 외롭고 그 하루는 분명히 나만의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기쁨은 내가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 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까? 하지만 이런 삶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쉽게 지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부부는 젊은 시절 늘 사람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모임, 파티, 봉사활동 남들이 보기엔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70대가 되었을 무렵 그들은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을 줄이고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허전했습니다. 세상에 소외된 기분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예전 어떤 파티보다 더 좋네. 아내도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용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싹 트는 것이란 걸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72세의 조경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긴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죠. 그녀는 우연히 지역 철학 강좌를 듣게 되었고 거기서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만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였지만 이제야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평온하셨나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였나요? 아니면 아무 방해도 없는 오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스스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알고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고요한 내면을 들여다보라. 진짜 보물은 그 안에 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나를 알고 조금 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평화와 행복.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나와 잘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그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삶이 이어지는 이 공간에서 또 다른 위로와 공감이 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